어이 신입, 알바니까 알아서 눈치 빠르게 행동하도록 해. 맡겨만 주십시오. 내 이름은 케이타. 최근 자동차 판매 알바를 시작했어. 저기요, 이 차는 4WD인가요? 예? 그 4W 뭐라고 하셨죠? 그게 뭔가요? 저만 아니신가요? 4WD라는 건 4개 타이어 전부를 엔진 동력으로 돌리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네네, 그거요. 이 차는 4WD 맞습니다. 그리고 로프로드 같은 곳을 포함해서 많은 곳을 달리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차종이죠. 제가 아웃도어를 즐기거든요. 이런 차가 갖고 싶었어요. 뭐야, 알바가 더 우수하잖아. 정사원인데 저런 것도 모르는 거야? 진짜 창피하다. 뭐야 저 자식, 나보다 알바가 더 우수하다니. 이런 직장 따위, 이런 직업을 받으면서 더 이상 일 못하지. 때려쳐. 뭐지? 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그래서 더 이상 안 참고 바로 때려쳤지. 어머, 당신도 그만뒀어요? 나도 백장 복사하라는 거 잘못 듣고 천장 복사했다고 화내길래 때려 치워버렸어요. 부모님은 정말 유니크한 발상으로 일을 그만두었다. 두 분 모두. 나 앞으로 고등학교 수험도 있는데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 이름은 나가오카 신타.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다. 그럼 우리 일은 그만두고 모두 신타에게 맡겨보는 건 어떨까? 네? 정리하자면 가장이었던 아빠가 나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였다. 어머,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해요, 우리. 뭐라고요? 네 장래를 위해서다. 그럼 효도한다는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집의 33세 부모들을 중3인 내가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버렸다. 그러니까 부자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해야 한다는 거란다. 대충 일하자는 생각으로는 절대 목표 달성 못하는 거야. 누구를 위한 목표인 건지. 유명한 천재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사람들이지. 그러자 생활 계획표를 짜보자면 하루 공부 시간은 이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 아빠는 갑자기 진지하게 계획표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건 하루 23시간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건가? 아빠의 근거 없는 계산에 따르면 난 하루 23시간을 공부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이렇게 책상에서 잠들면 공부하면서 잘 수 있구나. 그렇구나. 난 이런저런 수단을 동원해서 23시간 계속 공부하는 기술을 체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신타, S맨이고 합격했구나. 정말 잘했다. 드디어 다행이다. 난관이라고 알려진 S매니고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걸로 엘리트 아들한테 평생 기대어 살 수 있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 절약 생활도 끝이다. 역시 목적은 그거였구나. 부모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지 그것뿐이었다. 네, 매니티티 그룹입니다. 나는 전자기기 판매, 온라인 쇼핑몰 등 여러 사업을 폭넓게 하고 있는 매니티티 그룹에서 일하고 있다. 저기 신타, 너 고졸이라며? 맞아. 고졸인데 어떻게 이런 곳에 취직한 거야? 나는 S매니고에 들어간 이후에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여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다. 우리 회사는 연봉이나 다른 회사에 비해서도 꽤 좋은 편인 것 같아. 최고의 조건 아니냐? 연봉이라. 신타, 이번 달도 아주 잘했구나. 다음 달도 잘 부탁한다. 취직해서 수입이 생긴 이후 아빠는 근거 없는 계산식으로 인해 난 월급의 99%를 부모님께 드리게 되었다. 그렇게 내 손 안에 남은 돈은 오늘도 콩 한 쪽인가?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월급의 1%로는 콩 한 쪽이 한계야. 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생활해야만 했다. 이것 좀 봐. 이 매니라니 아주 최고급 차라고. 이것도 좀 봐요. 매니가리 시계도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런 한편 부모님은 명품을 사 모으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신타 월급이 굉장한 기세로 늘고 있어서 말이지. 어차피 다음 달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올 테니 고민 말고 펑펑 쓰자고요. 아, 이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가 꿈꿔왔던 꿈꿔왔던 생활이야. 생활이야.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똑 닮은 두 분은 점점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익숙해져 갔다. 내가 이렇게 콩 한쪽을 소중하게 먹고 있는 걸 알까? 그러던 어느 날 오, 이런 카페는 부자들만 가는 카페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바로 우리를 위한 카페 아니겠어요? 부부끼리 오붓하게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여기서 파는 케이크 진짜 맛있다고. 어라? 이 특이한 말투 틀림없어. 오빠가 데려와주는 가게는 항상 멋져. 우리 여동생을 데려오는데 좋은 것만 골라와야지. 오빠, 고마워.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를 제공한 그 알바생 녀석이었다. 왜 그래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째서 이런 고급스러운 가게에 저런 알바생 따위가 있는 거지? 부자가 된 입장이기도 하고 알바생 따위에게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나는 모른 척하기로 했다. 뭔가 좀 재미있는 기사 없나? 정보 누설이라니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내 스마트폰도 매니티티사 제품인데 괜찮으려나? 문자 왔어. 문자 왔어. 네, 누구지? 문자 왔어. 문자 왔어. 또 메일이야. 왜 이러지? 전혀 모르는 곳에서 메일이 너무 많이 오는데. 모르는 사람한테서 온 거야? 문자 왔어. 문자 왔어. 이런 스팸 문자가 1시간에 1000통이나 오다니 이거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잖아. 이상한 사이트에 등록이라도 한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잖아. 이 뉴스 좀 봐. 이것 때문 아니야? 일 좀 할 줄 안다고 건방지게 구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다. 뭐라? 그러고 보니 매니티티라면 신타가 다니고 있는 회사 아니에요? 에? 그렇지. 근데 그게 왜? 매니티티사에서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고 하는데 뭐? 개인정보가? 자세히 보여줘. 거기엔 개인정보 누설에 관한 사원이 여러 명 있고 그들에게는 각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설마 그 사건에 관련된 사원은 인터넷 판매 부분이라고 하던데? 내 말을 들은 남편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판매 부분? 거기 신타가 소속된 곳이잖아. 저기 설마 최근 신타 월급이 갑자기 오른 이유가 설마? 그럴 리가. 아니 어쩌면 신타가 그 사건에 연루된 사원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써서는 안 되는 돈을 쓰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럼 얼른 집에 가서 신타한테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죠. 손해배상금이라 그걸 내야 한다면 그렇게 되면 끝이야. 신타! 너희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설마 너 설마 이런 일에 가담한 건 아니겠지? 그렇지 신타? 그러나 신타의 표정은 뭔가 수상했다. 그랬구나. 눈치챘어? 눈치챘냐니? 너 설마 진짜? 신타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이며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대로 이 아이랑 같이 있다가는 우리들까지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게 생겼어요. 그럴 수는 없지. 얼른 도망가자고. 그렇게 해요. 위험한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우리는 집을 나가기로 했다. 젠장, 이대로라면 모두 다 들켜버리고 말 거야. 다친 거 인멸하고 우리 다 도망가자.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나? 시타, 너 뭐야? 내 말이 일도 잘 못하는 고졸 사원 주제. 너희들 신타군의 일은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라는 걸 몰랐나 보지? 부장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신타군은 매니티티 안에서 사원들의 부정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시 관찰하는 특별 조사원, 특사 중 한 명이다. 특사? 그렇다. 난 수험생활 때 하루 23시간 공부했던 생활로 습관이 되어버린 압도적인 지식과 체력으로 사장님께 직접 인정받아 특사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 판매 부분의 수상한 장부 상황을 보고 직접 가까이에서 관찰하게 된 것이지. 그렇다면 이미 증거를 당연히 다 파악하고 있지. 손해배상금은 제대로 받을 테니 그렇게 알도록. 안 돼. 이런 식으로 사내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밝히는 것이 내 역할이다. 우리
앞으로 얼마나 남은 거야? 이제 지갑은 텅텅 비었어요. 예전에 샀던 것을 다 팔아도 점점 더 쪼들기만 하는군. 이제 더 이상 쉰타에게 기대할 수 없으니 수중에 있는 명품들은 모두 팔았지만 그래도 가난한 생활을 어찌는 할 수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이거 정말 곤란해졌군. 뭔가 돈을 좀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어. 고수입 알바? 이거다. 때마침 우리들의 구세주처럼 나타난 고수입 알바 정보. 물건을 하나 옮기는 것만으로도 10만 원이라니 대단해요. 둘이 같이 옮기면 20만 엔이잖아. 바로 해봐요 우리. 얼마 전 사건은 정말 잘해주었네. 감사합니다. 사장실에서 호출을 받을 때는 새로운 의뢰가 있다는 사인이다. 매니티티의 기밀 정보가 외부에서 몰래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네. 그 증거를 찾아줄 수 있겠나? 꽤나 힘든 일인 것 같은 예감. 사장님, 이번 조사에는 도움을 줄 사람을 한 명 데려가고 싶은데요. 그래, 준비해두지. 그렇게 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일단은 수상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자. 이건 무려 매니티티 기밀 정보는 데이터가 아니라 서류로 거래되고 있는 듯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런 방법을 택한 건가? 매치가 서류라는 건 사람 손을 반드시 거칠 거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사원과 외부 간의 수상한 메일을 발견했다. 이게 서류를 전하는 루트군. 난 그 루트를 통해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을 작전을 세웠다. 좋아, 이제 슬슬 오늘의 도우미에게 연락해볼까? 여보세요? 전화로 지시받은 곳은 여기가 맞는 거죠? 저적인 것 같군. 우리들은 응모한 고수입 운반 알바 일에서 지시받은 곳으로 향했다. 저곳에 놓으면 될 것 같군. 거기엔 코인 사물함이 있었다. 지시받은 나무가 열렸다. 이건가 봐요. 그 안에는 운반할 서류 케이스와 다음 지시를 받기 위한 연락처가 있었다. 코인 사물함 안에 서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걸 들고 다음 장소로 가시죠. 다음 장소는 전화로 받은 장소로 향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넌? 왜 이런 곳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알바생이 거기 있었다. 너도 이 알바를 하는 거냐? 아니요, 전 그냥 전달받으러 온 건데요. 10만 엔은 우리 거야. 절대 넘길 수 없어. 이 사람한테 전달하라는 거 아니에요? 10만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절대 서류 케이스를 넘길 수 없다며 버텨보는데. 그 녀석에게 넘기시죠. 이 녀석한테요? 했으니까 얼른 넘겨! 뭐예요 여보? 얼른요. 찜찜했지만 고용주의 말대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잘 모르겠지만 자, 받아라. 내가 그 케이스를 넘기자. 오케이, 이걸로 끝. 끝이라니 뭐가? 증거 잘 받았으니 끝났다는 이야기죠. 신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배상금에 쫓기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신타가 나타났다. 안타깝지만 두 사람 모두 그대로 못 돌아갈 것 같네요. 돌아갈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이 안에 있는 건 난 두 사람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했다. 네가 덕사? 신타 너 잡혀가는 쪽 아니었니? 이제 다 끝나버렸어. 이런 고수입 알바는 수상하고 위험하니까 절대로 응모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닌데. 심지어 또 이 알바생 녀석한테 당하다니. 나는 사전에 부정거래를 하고 있는 외부 사원으로 위장해서 케이타 씨에게 물건을 전해주도록 지시를 해두었던 것이다. 케이타 씨,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사장님이랑 모로보 시장이 아는 사이라 부탁받은 것뿐이에요. 우수한 도우미 덕분에 수월했어요. 그 후 부정거래를 하던 사원 장본인도 체포할 수 있었다. 부모님은 진실을 모른 채 이용당했을 뿐이라 금방 석방되었지만 무사히 석방되긴 했지만 여전히 돈은 없어. 너 이렇게 먹으니 먹을만 하네요. 가난한 생활을 하며 콩 한쪽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모양이다. 한편 이렇게나 돈을 벌어도 어디에 써야 할지. 그럼 먼저 우리 같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요. 콩 한쪽만 먹어도 감사한데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네요.
그럼 공요리 잘하는 가게로 가요.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여러분은 하루 최대 몇 시간까지 공부해봤어요? 채널 구독 잊지 말아줘. 아직 아기였을 때 난 어떤 체질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게 된다. 타케야키 정신 좀 차려보렴. 목욕만 시킨 것뿐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응급처치를 받아 큰 고비를 넘겼지만 목욕을 시키는데 갑자기 전신이 붉어지면서 발작 같은 걸 해서요. 목욕물 온도도 39도 정도라 그렇게 뜨거운 것도 아니었는데. 어머님, 타케야키 군은 체질적으로 따뜻한 물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 난 따뜻한 물에 닿을 수 없는 따뜻한 물 알러지 체질이다. 아이 타케야키, 이 볼 좀 정리해둬. 그거 다 하면 우리도 스파이크 좀 닦아줄래? 그리고 물이랑 프로틴도 좀 가져와줘. 알았어. 내 이름은 코모리 타케야키. 에스메니 고등학교 럭비부 부원이지만 체격이 작은 편이라 후보 선수로서 매니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걸로 전부인가? 아 타케야키, 이것 좀 버려줘. 애쓰인 이 몸은 인터뷰가 있어서 좀 바빠서 말이지. 그렇게 말하며 타쿠마는 먹고 있던 컵라면을 나에게 건넸다. 그러자 그때 내가 버릴게. 나 줘. 럭비부의 진짜 매니저 카나미다. 괜찮아, 내가 할게. 어. 후보 선수이지만 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려고 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사무네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 럭비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올해 에스메니고 럭비부는 우승 후보로서 모두가 기대했는데요. 드디어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에이스 타쿠마군, 우승을 향한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올해는 반드시 우승한다. 그리고 내년도 우승을 노리고 있으니 야코비 군도 꼭 입부해줬으면 좋겠군. 난 그냥 어때, 야코비? 나도 럭비하고 있는 야코비 보고 싶다. 쟤, 왜 저 녀석이 주목받는 거야? 타케야키 군도 부원인데. 아니야, 됐어. 어차피 난 체격도 작고. 인터뷰를 보는데 정신이 팔려있던 나는 컵라면이 남아있던 탓에 뜨거운 국물이 손에 닿아버렸다. 어머, 괜찮아? 국물이 닿았던 부분부터 조금씩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매니저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죠. 이번 우승을 노리고 있는 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해요. 하필이면 바로 그때 마사무네 군이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매니저로 보이냐? 난 매니저도 아닌데 이딴 일이나 시키다니. 어? 타케야키 군, 왜 그래? 저 녀석 절대 용서 못해. 타케야키 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방금 타케야키 군 다른 사람 같았어. 모두가 이상한 눈으로 볼 것을 알기에 난 따뜻한 물 알러지에 대해선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저기 뭔가 좀 안 좋은 타이밍에 온 것 같은데. 부원들 모두 하나씩 힘든 점이 있지. 그리고 전국 고교 럭비 대회 준결승의 날, 에스메니고 파이팅!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하여튼 에스메니고는 좋은 기세로 경기를 진행 중이었다. 그렇게 무사히 준결승에서 승리하고 내일 결승만이 남아 있었다. 오늘도 나 완전 활약하지 않았냐? 역시 타쿠마군 덕분에 이겼지. 팬클럽까지 생겼다며? 완전히 피곤한데 타케야키한테 등 좀 밀어달라고 해야겠다. 그게 난 어렸을 때부터 찬물로밖에 씻어본 적이 없다. 너무 차가워. 나도 따뜻한 물에 목욕해보고 싶다. 문득 궁금해진 나는 샤워기로 따뜻한 물을 몸에 대보기로 했다. 뭐지? 뭐야 이거? 기분이 이상한데?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고향감에 휩싸이며 우와! 소리를 지르며 욕실에서 뛰쳐나갔다. 타케야키, 무슨 일이니? 너 설마 따뜻한 물로 씻은 건 아니겠지? 엄마가 급하게 차가운 물을 몸에 붓자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정신을 차려보니 집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부탁이니까 따뜻한 물로 씻는 건 그만두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목욕탕에 들어간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야 타케야키 뭐해? 빨리 물 좀 끼얹어줘. 따뜻한 물에만 닿지 않으면 괜찮을 거야.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따뜻한 물을 쓸 수 없는 나는 평소 습관처럼 차가운 물을 퍼서 타쿠마에게 끼얹어 주었다. 아이 차가워. 야 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미안. 실은 나 따뜻한 물 알러지가 있어서 뜨거운 물을 닿으면 안 되거든. 난 어쩔 수 없이 진실을 이야기했다. 따뜻한 물 알러지? 그게 뭔 뚱땅지 같은 소리야. 뭐야? 초딩도 그런 변명은 안 하겠다. 좀 더 그럴듯한 변명 없냐? 진짜인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보다 이 몸에게 차가운 물을 끼얹다니 용감한 자식.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나에게 다가오는 타쿠마. 이거 예감이 좋지 않은데. 진짜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야 거기서! 난 타쿠마에게서 도망쳤다. 그리고 그때 것! 너무 서두른 탓에 발이 미끄러져 그대로 온탕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아, 점점 의식이... 전신이 붉어지며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점점 의식은 멀어져 갔다. 야 근데 진짜로 몸이 빨개졌는데? 타쿠마와 친구들은 온탕에 빠진 내 모습을 보고 웃어댔다. 근데 저거 괜찮은 거 맞아? 위험한 거 아니야? 걱정해주던 부원들의 얼굴도 보이기 시작했을 무렵 의식이 멀어지며 갑자기 힘이 차오른 나는 그대로 일어섰다. 야 뭐야 벌써 나오게? 야야 한 번 더 푹 담가다 오는 거 어때? 내가 좀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며 나에게 태클을 걸어오는 타쿠마. 뭐야? 타쿠마는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갔다. 뭐라고 했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리는군. 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타쿠마는 혼자서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에게 달려들었다. 이 자식! 그러나 세 명 모두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다. 대단하다. 에이스 타코마를 저렇게 쓰러뜨렸다는 건 저 녀석이 최강이라는 거잖아. 야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빨리 타케야키 빨리 자. 부원들은 서둘러 나에게 차가운 물을 뿌렸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드디어 정신 차린 건가? 야, 너 진짜 뜨거운 물 알러지였던 거야? 목욕탕에서 나오자 소란을 들은 감독님이 달려오셨다. 너희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목욕하러 간 거 아니었어? 대체 뭘 했길래 다들 얼굴이 그 모양이야? 카나미가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감독님, 저... 그렇군. 어쩔 수 없지. 이 상처로 내일 시합이 나가는 건 무리다. 그게 무슨 내일 결승이라고요? 이런 상처 따위 무리하면 안 돼. 진지하게 타케야키 이 자식 우리들이 준비해온 대회를 망치다니. 정말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죄송합니다. 감독님, 실은 타케야키 잘못이 아니에요. 다쿠마가 타케야키를 괴롭힌 거라고요. 뭐? 자세히 말해봐라. 부원들이 목욕탕 안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하자 그랬구나. 실은 저도 타케야키가 뜨거운 물에 닿았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짝 봤어요. 그랬군. 그것도 모르고 타케야키에게 심한 말을 했구나. 내가 뜨거운 물 알러지라는 것을 알게 된 감독님은 참나, 너희들 이걸 보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야. 우승 직전에 들떠있는 기분은 알겠지만 자중하도록. 죄송합니다. 타쿠마와 친구들은 주의를 받았다. 젠장 이게 다 타케야키 녀석 때문이야. 시합에도 못 나가고 감독한테 이 저런 소리까지 듣고. 아이 내 짐 좀 실어주지. 그리고 버스 안에서 마실 주스도 좀 사와. 알았어.
난 여전히 매니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오늘 결승에 출전할 멤버를 발표한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멤버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케야키. 네? 무려 감독님이 발표하는 출전 멤버 이름으로 내가 불린 것. 내가 결승에? 저런 근육도 없는 녀석이 출전이라뇨.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타쿠마는 감독님께 항의해보지만 그래, 지금 멤버가 부족해서 큰일이라고. 이게 다 누구 탓인데? 기... 타쿠마의 항의를 들어줄 만큼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다. 야코비의 대활약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자고. 화이팅! 화이팅 야코비 씨! 타쿠마군 파이팅! 갑작스러운 헬프 요청으로 참여하게 된 야코비를 응원하러 왔다. 뭐라? 야코비만 추가되는 줄 알았는데 멤버가 꽤 새로운데? 뭐라? 타쿠마군이 안 보여. 에이스인데 설마 결승에 안 나오겠어? 바로 그때 타쿠마군과 친구들이 관객석으로 왔다. 다들 내 얘기 좀 들어줘. 타케야키가 시합에 나가려고 우리들을 이 꼴로 만들었어. 그래서 우린 시합에 못 나가게 됐다고. 오늘 타케야키 때문에 우리 팀은 질 거야. 타쿠마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세상에 너무해. 타케야키 최악이야.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같은 팀 멤버를 저렇게 때리는 건 좀 아니죠. 그 타케야키군이? 한편 그때 나는 첫 출전 시합이 결승전이라니 말도 안 돼. 긴장으로 목이 탔다. 드링크도 모두 마셔버린 지 오래. 목이 왜 이렇게 타는 거야. 마실 것이 동나버렸다. 가까이에 있는 수도꼭지로 달려가 물을 틀었고 무의식적으로 마셔버렸다. 야, 뜨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물이었다. 야, 안 돼!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집합! 꽤 시간이 흘러 시합 전 집합이었다. 그럼 이번 작전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 상대 팀이 잘하는 전법은 감독님이 이번 작전에 대해 설명하는 중 난 점점 몸의 떨림을 참을 수 없었다. 이거 큰일 났다. 여기서 난동을 피우면 시합에 나갈 수 없다고. 필사적으로 떨림을 참아내는 나. 그리고 드디어 필드에 서게 되었다. 이제 마음껏 몸을 써도 되겠지. 아, 저 녀석 좀 봐. 철없는 몸으로 시합에 나오다니. 그도 그렇게 주력 멤버들이 다 빠졌다던데? 진짜야? 우리 이번에 그러면 진짜 우승 각이네. 드디어 시작된 결승전. 킥오프 볼은 오케이. 좋았어. 역시 우리 야코비. 야코비 군이 잡아냈다. 좋아, 가라. 야코비 군이 그대로 볼을 차올렸고 앞을 달리던 타케야키 군이 받았다. 꽤 쓸만한 킥이군. 빨라 빠져서는 이 정도는 여유지. 상대팀 선수가 타케야키에게 태클을 걸었지만 타케야키 군은 가볍게 제끼고 선제점을 따냈다. 이럴 수가. 저 녀석이 트라이를 해내다니. 어떻게 된 거야? 뭐라? 타케야키 군 대단한데? 타케야키 잘한다. 이렇게 잘하는데 왜 후보 선수였지? 상대팀의 타케야키 군 마킹 또한 심해졌지만 저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군. 간다. 비켜라. 야코비 군의 적절한 패스를 받아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스피드로 트라이를 해내는 타케야키 군. 타케야키 군 또 트라이했어. 너무 멋지잖아. 타케야키 군 파이팅! 타케야키가 저렇게 활약하다니 말도 안 돼. 이 성원 모두가 다 내 거였는데. 부원들 또한 타케야키의 플레이에 매료되어 갔다. 나이스! 이대로 우리 타케야키한테 몰아준다. 그러자. 이대로라면 우승할 수 있어. 이렇게 타케야키 군과 야코비 군의 활약으로 에스메니 군은 압도적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시합 종료 후 어라, 몸이 이상해. 타케야키 군은 그 자리에 쓰러졌고 응급실로 옮겨졌다.
타케아키군 이렇게나 잘하는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을까? 그러게 완전 에이스급인데. 이 대화를 듣고 있던 타쿠마군은 저 녀석 진짜 후보 선수라고. 맞아. 저 녀석 뭐 따뜻한 물 알러지인가 뭔가 있다고 했어.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는 그 어머,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한 거야? 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짓을 했어? 타케아키가 후보 선수였던 건 타쿠마군이 괴롭혀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고. 우린 같은 부원으로서 살짝 장난친 건데. 듣자 하니 타케아키군은 따뜻한 물이 닿으면 근육이 비대화해서 강력해지고 텐션도 올라가서 인격도 바뀌는 모양이군. 뭐 반동이 꽤 세서 바로 차가운 물로 중화해야 하지만 말이야. 아, 그런 거구나. 타케아키군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위화감 때문에 난 따뜻한 물 알러지에 대해 조사를 했던 것이다. 응급실에서 눈을 뜬 나는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승했잖아. 보상이라고 생각해. 의식이 없던 동안 에스메니고가 우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이상한 짓 하진 않았어? 미안해. 타케아키군 덕분에 우승하게 된 거라고. 난 늘 다정한 타케아키군도 다른 사람 같은 타케아키군도 모두 다 좋아. 고마워. 왜 저 녀석한테만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진짜 이게 아닌데. 이번엔 야코비가 많은 활약을 했군. 다음엔 어떤 곳에 해결사로 보내볼까? 채널 구독 잊지 말아줘. 이날 나에겐 여동생이 생겼다. 그렇지만 얘 좀 봐.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태어나다니. 눈매가 엄마를 꼭 빼닮았어. 아주 미인이 되겠는걸? 진짜네. 조그맣고 정말 귀여워. 이 일은 나에게 있어 시련의 시작이 되었다. 까꿍, 하나짱을 위해서 새 장난감 사왔어. 바로 같이 놀아볼까? 아빠 없다. 까꿍. 하나짱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어쩔 수 없지. 내 이름은 스기오라 테츠. 여동생 하나짱이 태어난 후로 아빠랑 엄마는 하나짱에게 푹 빠져버렸다. 아, 어머머, 왜 그래? 배고프구나 우리 아기? 엄마가 금방 맛있는 거 가져올게. 기다리고 있으렴. 엄마가 그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가자. 아니지. 이 울음소리는 목욕이라고. 난 가서 목욕 준비나 해야겠다. 아빠는 욕실로 가버렸다. 어쩌지? 저렇게 너무 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돌아왔다. 하나짱, 오래 기다렸지? 미안. 아, 다행이다. 안심한 나는 다시 혼자 놀던 곳으로 가려는데. 이럴 수가. 하나짱 팔이 안 움직여요. 뭐라고? 갑자기 나를 향해 화를 내는 엄마. 테츠, 네가 안 지시니?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난 필사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았다. 아까 전까지 이 방에 하나짱이랑 테츠 너 둘밖에 없었잖아. 안 들킬 줄 알았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 또 의견에 반대했다가 용돈 깎일 수도 있으니 난 모르겠다. 어쩔 수 없이 엄마 의견에 따라야지. 그렇지. 나도 테츠가 한 거라고 생각해. 솔직하게 사과하지 못하겠니? 이럴 수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대로 아빠와 엄마는 하나짱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아, 달구네요. 작은 아기들에게는 잘 있는 일입니다.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던거나 뭐 필요 이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나요? 팔만 잡고 춤추게 하거나 대롱대롱 매달리게 한 적이 있지 아마?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거 큰일인데. 의사가 한 질문에 난 찔리는 마음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런 일이 있었나? 아버님, 뭔가 짚히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이대로 들키면 용돈은 물론이고 저녁밥까지 없는 생활이 시작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넘겨야 해. 네? 전혀요. 아무것도요?
아무래도 저희 집 큰아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아, 그렇지. 맞아. 가까이에 아들이 있었는데요. 다행이다.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해서 용돈에 지켜냈다. 엄마 아빠는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역시 태츠 네가 한 짓이더구나. 하나짱은 아직 아기라고. 그러게 말야. 아무리 아이라고는 해도 이건 선 넘었지. 내가 한 짓이 되어버렸다. 이제 더 이상 엄마는 너랑 얘기하기도 싫어.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도록 해. 잘 알아들었지? 아빠도 똑같은 생각이니까 알아서 잘 살아봐.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 후로 진짜 엄마랑 아빠는 나랑 말도 섞지 않게 되었다. 밥도 내가 좋아하는 식재료가 날 것 그대로 식탁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알아서 만들어 먹으라는 건가? 어쩌지? 요리 같은 건 해본 적 없는 나는 배가 너무 고팠다.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건 무리야.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 난 아빠 엄마가 없는 시간을 노려 집을 나갔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멀리 계시고 어쩌지? 어디에 가면 좋을까? 필사적으로 걷고 있던 그때 눈앞에 낡고 허름한 집이 보였다. 여기는 언제 봐도 허름하다니까. 그러니까 친척들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거야. 아빠 친구 집이에요? 아빠의 형 타다노부 집이야. 별 볼 일 없는 직업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가난하게 살고 있지. 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응. 이 집을 지나갈 때마다 아빠가 그 말을 했었기에 난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빠의 형이라면 나한테 큰아빠라는 거지? 혹시 날 도와주지 않을까? 여기밖에 없다는 생각에 난 배를 눌렀다. 누구지? 정말 허름한 옷이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 조카 태츠라고 하는데요. 태츠. 많이 컸구나. 바로 나와준 큰아빠에게 난 가출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구나. 그럼 일단 들어와. 감사합니다. 굉장한 집이다. 괜찮을까? 흔쾌히 허락해준 큰아빠를 보며 살짝 불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난 안으로 들어갔다. 저기 이게 뭐예요? 내 집에는 잡동사니들이 아주 많았고 태츠는 흥미진진하게 이것저것 물어봤다. 이건 댐 건설로 물에 잠기게 된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던 용이 그려진 도자기 접시야. 용접시요? 전 촌장님의 의뢰로 내가 댐 안에 잠수해서 쥐어온 물건이지. 큰아빠, 그 큰 대만에 잠수한 거예요? 영화 같아요. 내 이야기를 들은 태츠는 눈을 반짝이며 흥분했다. 그럼 이건요? 이건 말이지. 이렇게 태츠의 관심은 끊이지 않았고 시간을 잊을 정도로 우리들은 집 안의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충 이런 느낌이지. 우와, 대단해요. 큰아빠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난 보물 사냥꾼이지. 보물 사냥꾼? 그렇다. 난 유적이나 매장금, 침몰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잠들어 있는 보물을 찾는 일을 하고 있다. 진짜 멋져요. 더 이야기해 주세요. 더.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밥부터 먹자. 네.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던 우리. 그러나 형, 잘 지냈어? 태츠, 여기 안 왔어? 동생부가 태츠를 찾으러 온 것이다. 우와, 역시 네가 하는 곳은 여기 정도라고 생각했어. 갑자기 집을 나가면 어쩌니? 와, 아직 어린데 너무 화내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형, 아직도 보물 사냥꾼인지 뭔지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럴 나이도 지나지 않았나? 슬슬 현실 직시 좀 하지? 난 억울하고 분한 기분이었지만 받아치면 싸움이 될 뿐이었기에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보물 사냥꾼은 멋진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요. 이 보물 하나하나에 멋진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태츠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쏟아내주고 있었다. 태츠, 너 짧은 시간에 아주 물들어 버렸구나.
그렇게 멋지고 좋으면 태츠 너도 여기 살도록 해. 그것도 그러네. 자, 그럼 형 잘 부탁해. 테츠를 데리러 온 것 같았던 동생 부부는 오히려 아이를 두고 떠나버렸다. 테츠 고마워. 우와,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테츠는 보물사냥꾼 일에 함께 따라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테츠 머리 조심해. 괜찮아. 좋아 괜찮아 보이는건. 이라네. 난 팔을 축 늘어뜨린 채 멈춰서 버렸다. 왜 그래요? 관절이 빠져서 팔이 안 움직이네. 어쩌죠? 테츠가 당황하는 사이 난 냉정을 되찾았고 좋아 다 나았어. 난 스스로 내 관절을 되돌려 팔을 움직여 보였다. 깜짝 놀랐어요. 난 전신의 관절이 좀 빠지기 쉬운 특이한 병이 있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병과 싸우고 있지. 관절이 빠지기 쉽다고? 큰아빠, 그거 혹시...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테츠는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며 졸랐다. 하나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나 관절이 빠지는 건 이상한 증상입니다. 태츠가 집을 나간 후에도 하나짱은 팔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관절이 쉽게 빠져버렸다. 이건 원인 불명입니다. 그렇게 우린 모로보시 종합병원을 찾게 되었다. 이건 유전이네요. 관절이 쉽게 빠지는 병이에요. 설마 하나짱이 병이라뇨? 나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내가 직접 본다면 고칠 수 있긴 한데 모로보시님의 이야기에 기대를 품었던 우리들은 치료비가 꽤나 부담이 될 거야. 치료비라뇨?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작은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무료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오? 돈 이야기가 나와서 우린 흥분하고 말았다. 그 후에도 약이나 의료기기에 드는 비용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돈 뜯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다고. 됐어, 집에 가자. 아이의 미래보다도 본인들의 현재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 비싼 치료비에 납득할 수 없었던 우리는 모로보시 종합병원을 나왔다. 반응이 없네. 여러 자료를 봤을 땐 여기가 제일 수상했는데 말이지. 오늘 나는 큰아빠와 함께 매장금이 있다고 알려진 산속에 와 있었다. 오 반응이 왔다. 여기를 한번 파보자. 반응이 있었던 지면을 중심으로 파보는데 이게 뭐지? 판인가? 보물이 아닌 것 같아. 투성의 얇은 판이 나왔다. 설마 이건 혹시... 큰아빠 왜 그러세요? 대체 우리 정말 대단한 걸 발견했을 수도 있어. 큰아빠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흙을 살살 털어내보는데 틀림없어. 이건 매장금 대판이야. 이게 바로 대판? 처음 봤어요. 그 대판은 300년 전에 사용되었던 보물이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주변을 더 파보기로 했다. 우와, 여기 또 있어요. 테츠 이거 전부 합치면 수억에는 받을 수 있을 거다. 네? 여기요? 대발견을 한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화제 인물이 되었고 여러 곳에 불려가게 되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사무네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매장금을 발견한 두 사람을 모셨습니다. 화제를 모는 우리 두 사람의 출연에 댓글창은 뜨거워졌고 저는 보물사냥꾼까지는 아니고요. 큰아빠를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테츠가 없었다면 이번 발견은 어려웠을 겁니다. 테츠는 이미 훌륭한 보물 사냥꾼이에요. 맞아, 태추군. 자신감을 가져. 저 녀석들이 1억 천금을? 형이 부자가 되다니. 방송을 보던 우리는 참을 수 없었고 늦은 밤 타다노부 씨의 집으로 가보기로 했다.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됐으니까 빨리 좀. 아무리 그래도 용돈 없어도 된다는 거지? 가자. 낡고 허름한 집에는 잠금 장치도 없었고 우린 큰 어려움 없이 보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우리들이 훨씬 더 잘 쓸 수 있다고. 이제 얼마가 들던지 간에 하나짱 치료하고도 남겠군. 이걸로 우린 억만장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 이제 일 안 해도 돼. 없어. 보물이 없어졌어. 설마 도둑 맞은 건가요? 어쩌지?
보물이 도둑 맞았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다.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얼마 전 우리 방송에도 출연해준 이 시대의 보물 사냥꾼 타다노부 씨와 태치군이 발견한 보물이 도둑 맞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소한 단서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사모네 씨 방송의 시청자들이 금방 정보를 모아주었고 여러분, 유력한 정보 고마워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마사모네 씨는 시청자들에게 받은 단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시청자들이 보내준 파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이 두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인가요? 이건 말도 안 돼. 거기 찍혀 있는 건 보물을 들고 뛰어가는 아빠와 엄마였다. 어머, 부자 두 분이 여긴 어인 행차세요? 이 집에 보물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왔어. 지금 바로 돌려준다면 일을 크게 벌리진 않을 거야. 뭐야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오른쪽 잡아떼는 엄마와 아빠. 이것 봐, 다 알고 왔다고. 큰아빠는 시청자들이 보내준 증거를 내밀었다. 거짓말. 이게 어째서 우리라는 거야? 솔직하게 사과할 줄 알았는데. 어차피 당신 처음부터 돈 같은 건 없었으니 저런 큰 돈 필요 없잖아. 우리들은 이 돈만 있으면 하늘장을 살릴 수 있다고. 그렇지, 큰 돈을 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거라고. 자기들은 나쁘지 않다며 오히려 당당했다. 어이, 너희들 하나를 그대로 두겠다는 거야? 그럴 리 없잖아.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 어차피 두 사람이 쓸 거였잖아. 아빠와 엄마의 태도를 보며 난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분노가 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시끄럽다고요. 난 처음부터 하나장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뭐? 나조차도 놀랄 정도의 큰 목소리에 엄마 아빠는 얼어붙었다. 태치는 내 병을 보고 여동생과 같은 병이라는 걸 눈치챘고 처음부터 보물을 찾아서 큰 돈을 얻게 되면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 쓰고 싶다고 했었다고. 태치, 잘했어. 그리고 큰아빠는 아빠와 엄마를 압박했다. 너희들이 한 일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이야. 조용히 냉정하게 반성이나 하라고. 지금과 같은 생활은 절대 못하게 될 테니까. 아빠와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금방 찾아온 경찰에 체포되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안 그럴게요. 그리고 하나짱과 큰아빠는 모로보시님의 치료로 완벽하게 병을 고칠 수 있었다. 우와, 대단해. 과격하게 움직여도 관절이 안 빠져. 두 사람 모두 정말 잘 됐어. 남겨진 하나짱은 나와 함께 큰아빠와 살게 되었다. 다음엔 어떤 보물을 찾을까요? 바닷속에 잠긴 해적선은 어떠냐? 아, 재밌겠다. 하나짱도 하고 싶나 봐요. 아이들의 웃음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야. 우리들 세 사람은 사이좋게 살고 있다. 다들 의외로 가까운 곳에 보물이 잠들어 있을 수도. 발견하면 잊지 말고 날 불러줘. 그럼 채널 구독 잘 부탁해. 해고. 그 죽음과 같은 선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이번 연휴 때 터모터분에 본가에 갈 거야? 네, 모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본가라니 좋네요. 실은 전 시설에서 자라서 본가가 없거든요. 내 이름은 와시키타 코이체, 23살이다. 이그노프 코퍼레이션이라는 대기업 건설회사의 현장직으로 일하고 있다. 절 들었을 때쯤엔 아동보호시설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랬구나. 그게 사실이야? 사토루 씨?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시설에서 자랐다는 걸 여태 숨긴 거야. 그런 녀석을 고용할 수는 없어. 당장 해고야, 해고. 네? 해고요? 이렇게 난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다. 아, 최악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당한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걱정하며 귀가를 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난 7살짜리 아들 키요토를 혼자서 키우고 있다. 아빠,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어. 키요토를 걱정시킬 순 없어. 근데 옷은 왜 거꾸로 입은 거야? 이거 고민이 있는 거지?
16살 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키요토를 키우고 있는 나와는 달리 어찌된 일인지 키요토는 아주 똑똑하고 머리가 좋았다. 실은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그랬구나. 그럼 아빠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해보자. 뭐? 아빠한테도 엄마나 아빠는 있을 거 아니야. 아동 보호시설에서 자란 나는 내 부모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아빠는 실은 부모님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단다. 걱정 마. 나한테 맡겨봐. 그렇게 말하며 키요토는 태블릿을 만지기 시작했다. 자, 어제부터 전혀 진도가 안 나가잖아. 이런 속도로는 기한 안에 끝낼 수 없다고. 이 인원으로는 무리라고요. 코이치짱 데려오는 게 일이 빠를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녀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너희들도 해고다. 네? 우리들도 해고? 알아들었으면 얼른 꺼져. 네, 알았어요. 뭐 어차피 여기에 계속 남아있는 것도 힘들게만 했을 거야. 다음 알바는 뭘로 해야 할까? 이걸로 쓸데없는 인건비를 또 절약할 수 있겠군. 전화 왔어. 이건 본부에서 온 연락. 네, 여보세요. 일은 빠를수록 좋은 법 조스피드 타카마츠입니다. 다카마츠 잘했다. 승진 연락이 왔어. 내년부터 본부에서 일하도록. 네? 그게 정말입니까? 쓸데없는 인력을 해고해버렸더니 예상 이익률이 폭증했단 말이지. 내 실적이 드디어 인정받는군. 코이치짱, 우리 얘기 좀 들어봐. 저희들도 잘렸어요. 응? 어라? 키요토군 혼자니? 아빠는 지금 구인 잡지 사러 나갔어요. 아, 그랬구나. 이건 찬스일지도. 저 두 분께 상담할 일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야? 실은 아빠 부모님을 찾고 있거든요. 뭐? 근데 코이치짱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란 거 아니었어? 그럼 찾기 힘들지 않을까요? 방법은 있어요. 나는 아빠가 자란 시설의 정보에서 아빠 부모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이름을 가진 분들이 아빠 부모님이세요. 뭐? 대단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건 비밀이에요. 근데 매니스타그램에 검색해보니 동명이인 계정이 몇 개 나왔거든요. 여러 피드를 보면서 나이도 따져봤을 때 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긴 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적어도 아까 전에 업로드된 이 사진이 어디인지만이라도 알 수 없을까 해서요.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찾은 거죠? 그렇다면 나한테 맡겨줘. 케이타 씨는 SNS에서 50만 명 팔로워가 있을 정도로 발이 넓다. 이렇게 하면 점점 더 확산돼서 정보가 모인다고. 케이타 씨는 업로드된 사진의 배경인 건물 부분을 잘라서 본인 계정에 업로드했다.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 근처라는 거네요. 가까이 왔어.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SNS에 업로드되어 있던 장소를 찾아왔다. 와시키토 사장님, 다음 예정은요? 와시키토? 저 사람이 틀림없어. 키요타군, 이렇게 된 이상 돌격이다. 저기 죄송한데요. 누구시죠? 죄송하지만 저희가 좀 바빠서. 두 분의 아드님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아들은 없단다. 사람을 잘못 본 모양이구나. 그렇게 말하며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가버렸다. 이럴 수가. 아들이 없다니. 거짓말이 분명해. 키요타군, 근데 진짜 다른 사람인 거 아닐까? 아니요, 그럴 리는 없어요. 남자분 쪽은 우리 아빠랑 눈매가 꼭 닮았던걸요? 그리고 여자분은 귀 모양이 아빠랑 똑같았어요. 키요타군, 두 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 혼자 할게요. 저 두 사람께 어떻게든 아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 후로 나는 매니스타그램 피드를 쫓아 한 번 더 두 사람을 만나러 갔다. 넌 얼마 전에 미안하단다 꼬마야. 우리들이 좀 바빠서. 내 이름은 와시키타 키요토. 두 분의 손자예요. 뭐?
해고당한 회사에서 갑자기 무슨 연락이 온 거지? 나에게 이그노프 코퍼레이션에서 서류 한 통이 왔다. 이게 뭐야? 지금 바로 본사로 와주십시오라고? 전혀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난 바로 본사를 찾아갔다. 설마 내가 모르는 새 무슨 사고를 쳐서 해고를 당했던 건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 아닐까? 기다리고 있었네. 인사부장 야스다라고 하네. 전 와시키타입니다. 인사부장이라면 꽤나 높은 사람일 텐데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불안에 떨고 있는 나에게 예상 외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와시키타군 본부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네? 제가요? 난 얼마 전에 현장직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근데 이렇게 본사에서 갑자기 채용된다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는 사이 놀랐겠구나. 거절하지 말고 여기서 일을 시작하렴. 우리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으니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 저 두 분은 누구? 우리 회사 사장님과 사모님이시다. 네? 이 두 분까지 나오시다니.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만 어디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지. 옳지? 잘 들어. 실은 우리들 너의 부모란다. 네? 상상을 뛰어넘는 전개에 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게다가 아빠, 다 잘 될 거야. 키오토? 어째서 여기에? 내가 아빠 부모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았어. 뭐? 키오토가? 네 아들은 정말 천재야.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바로 찾아왔다고. 고마워. 근데 대체 어째서 지금? 우리들 실은 더 이상 널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왔었어. 그치만 키오토가 와주었을 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어. 그렇게 말하며 부모님은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 위험한 지역에 고이치를 데려갈 수는 없지. 그러게요. 우리들은 회사 사업 확장으로 외국에 있는 치안이 정말 안 좋은 곳에서 한동안 지냈어야 했다. 죄송하지만 아들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미안해 코이치. 응?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 손으로 아이를 키우는 대신에 아동보호 시설을 만들어서 그곳에 코이치를 맡기게 되었다. 그렇군요. 두 분께도 여러 사정이 있으셨네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면 널 도와주고 싶어서 말이야. 고이치, 지금까지 정말 미안했다. 아니에요. 저도 키오토를 고생시키면서 키우고 있는 걸요. 그치만 난 정말 행복해요, 아빠. 키오토. 이렇게 나는 찐보버님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알아? 너 해고당했던 그 청소부라도 됐냐? 무려 본사에 이동한 사토루 씨와 재회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와시키타,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뭐야? 난 상사의 부름을 받고 일단 사토루 씨를 뒤로 했다. 왜 저 녀석이 본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분명 해고했는데. 그 후 난 한동안 고이치의 모습을 몰래 관찰했다. 시설에서 자란 고아 녀석이 본사에서 일하고 있다니 분명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고이치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심지어 사토루군, 이 옆 부서에서 고이치 군에게 좀 전달해 주겠나?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해 줬으니 고이치 군도 이걸 보면 도움이 될 거야. 네. 어찌된 일인지 고이치는 다른 사원들에게도 잘 보인 모양이다. 치, 마음에 안 드는군. 이렇게 된 이상. 어느 날 아침 난 누구보다도 일찍 회사에 출근했다. 이걸로 그 녀석 한 번 더 해고당할 거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저 사람이죠? 맞아. 정말 민폐라니까. 뭐지? 내 의도대로 고이치는 주변 사원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었다. 뭐야 이거? 보낸 적도 없는 메일인데
전체 메일에 송신 이력이.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난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가끔 사장실에 놀러 오게 되었다. 실은 고이치의 계정에서 이상한 메일이 전 사원에게 전송된 것 같은데 회사 전체가 이 이야기로 난리야. 이게 뭐야? 근데 고이치가 보낸 것 같지 않아서 기요토, 네가 한번 알아봐 주겠니? 응, 나만 믿어요 할아버지. 너무 간단히 증거를 찾았는데 무슨 함정인가?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조사를 해보는데 아빠의 노트북에 사토루라는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흔적이 있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조사했지만 역시 틀림없어 보여. 할아버지, 범인은 이 사람 같아요. 벌써 알아낸 거냐? 역시 우리 기요토는 천재야. 헤헤헤.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해줄까? 겨우 일자리를 찾았다 했는데 역시 나에게는 무리였나. 이게 누구신가? 우리 회사의 유명인 고이치 씨.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된 건지는 몰라도 역시 시설에서 자란 사람은 좀 무리가 아닐런지. 사토루 씨, 틀린 말은 아니지. 또 해고당하려나. 그렇게 각오하고 있던 그때 그 메일을 보낸 범인은 따로 있어. 누구냐 넌? 키요토? 왜 여기에 있는 거니? 고이치 아들이군. 유감스럽게 됐네. 아들 보기 창피하겠어. 증거는 이미 다 나와 있어. 그렇게 말하며 키요토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설마 사토루 씨가 내 노트북에 로그인해서? 큰일이다. 그걸 찾아내다니. 그래 잘 알았어. 근데 여기는 어린이들이 노는 곳이 아니란다. 너도 너야. 회사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방치하다니 부모로서도 실격이군. 네? 그렇게 말하며 사토루 씨는 키요토를 보내려고 하는데 자네 행동은 나도 다 파악했네. 사장님! 다른 사람의 노트북을 써서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그것도 내 아들에게 이런 누명을 씌우다니. 아들? 그래, 고이치는 내 아들이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지만 말이야.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한 이상 절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이럴 수가. 안 돼.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야 해. 사장님, 큰일입니다. 이 현장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데요. 급하게 보고된 현장은 다름 아닌 나와 사토루 씨가 있었던 현장이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인원은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나? 그 현장은 아마 자네 담당이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무나 막 해고시켜버리고 이익률이 높아 보이게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케이타 씨랑 아토무 씨도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뭐라? 그런 적 없습니다. 다들 멋대로 그만둔 것뿐이에요. 아빠 외에도 증언해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키요토는 영상통화를 걸었고 나랑 터무터무는 고이치가 있는 게 더 진도가 잘 나갈 거라고 했을 뿐인데 해고당했다고요. 다른 현장 스태프들의 증언도 모아놨어요. 보실래요?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사토루군. 너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인 필요 없어. 지금 바로 우리 회사에서 나가게. 안 돼. 이렇게 사토루 씨는 해고당했다. 아빠, 할아버지처럼 회사를 경영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키요토,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들 천재니까. 그 후 난 회사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되었고 키요토와 함께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다. 함께 일하는 동료는 정말 소중하지. 채널 구독 잘 부탁해요. 직업 체험학습. 아이들이 어른들의 직업 세계를 경험하는 이 행사는 많은 학교에서 도입하고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반의 직업 체험 학습 장소를 발표하겠습니다. 드디어 1학년 1반 레저 시설 매니월드, 1학년 2반 고급 호텔 매니그레이드 호텔. 역시 이 학교는 레벨이 다르구나. 여기 상금 중학교는 수많은 기부금으로 최신 시설을 구비한 금수저들만이 다닌다는 학교다. 학교 안에는 항상 로봇 청소기가 순회하며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주고 있다.
자, 우리 반 어디로 가게 되려나? 2학년 1반 드디어 우리 반. 공장 이와사다 정밀기계. 말도 안 돼. 자, 도착이다. 이거 실화냐? 이렇게 낡아 빠진 공장이라니. 최악이야. 의욕 떨어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내 이름은 이와사다 타카하시. 이곳 이와사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오늘은 직업 체험 학습으로 중학생들이 왔다. 안녕하세요. 뭐지? 이 의욕 없는 인사는?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는 베테랑 알바생 케이타 군이 도우미로 함께합니다. 잘 부탁해요. 뭐라고? 공장 병아리 젊은 사원이랑 알바생 딸과 안내를 한다고? 우와, 진짜 크다. 악력 넘치네. 저 큰 기계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엔 대신 여러분들과 이 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학생들 체험으로는 볼판을 사용해서 기랭의 끈을 통과시키는 부분이 되는 구멍을 만드는 작업을 계획했다. 공장 체험이라고 해서 완전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여러 기계를 사용하게 되다니 의외로 재밌다. 그러게, 이런 경험 어디서 해보겠냐? 이게 뭐야, 시시하게. 다들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익숙해지면 이 정도 스피드를 낼 수 있단다. 간다. 꽃. 저 사람 대단하다. 완전 빨라. 완전 프로야. 대단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져주어 안심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아, 언제 끝나나. 이렇게 시시한 걸 왜 하는 거지? 아, 괜찮아. 대체 왜 우리만 이런 시시한 체험을 하는 거야? 너희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자, 한번 해볼까? 뭐래, 무서워하긴 누가?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남자애들은 그렇게 불만을 말하면서도 시작했다. 그러나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의외로 어렵네. 이상한데 구멍을 뚫어버렸어. 너무 못하네. 설명 제대로 안 들었지? 다들 뭐 하는 거야? 잘 봐.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며 선생님도 시작해보지만 어라? 여기가 아닌가? 선생님도 못한대요. 제일 못하는 듯. 뭐? 참나. 대체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는 거야? 됐어.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온다. 나도. 미투. 내가 대체 왜 이런 곳에서 직업 체험을 해야 하는 거야? 얘들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끼리 탐험이라도 해볼래? 어차피 따라다니는 거 지겹지 않니? 진짜? 역시 선생님은 말이 통한다니까. 드디어 지겨운 저 체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군. 이렇게 우리들은 여기저기 탐험을 하며 아무도 없는 방을 찾게 되었다. 이 기계로 좀 놀아볼까? 오케이, 내가 켜볼게요. 재밌다. 좀 더 해봐. 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더 합니다. 다음 내가 할래. 그 다음은 나. 그럼 그 다음에 나. 학생들 몇 명과 함께 장난치며 여러 가지를 건드려 보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잠깐, 지금 이 소리 뭐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지? 설마 기계 고장 난 거 아니야? 지금 그 소리 뭐지? 저쪽이에요. 가보자. 굉장한 소리가 들렸기에 회사 사람들 모두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금 그 소린 뭐죠? 저 방에서 들린 거 맞지? 거기! 선생님까지! 거기서 뭐 하십니까? 저희는 그저 화장실을 좀 찾느라고요. 화장실? 화장실이라면 반대쪽인데. 아, 그쪽인가요? 너무 넓어서 몰랐어요. 이럴 때가 아니지. 이제 슬슬 직업 체험 끝낼 시간이네요. 이제 학교로 돌아갈까요? 그러지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 빨리 가자. 그렇게 우린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대체 뭐지?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저렇게 서둘러 가다니. 뭔가 좀 수상하죠.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자.
의심되는 마음에 혹시 몰라 기계를 움직여 보았다. 뭐야? 왜 작동을 안 하는 거지? 전원은 제대로 들어왔는데 설마? 우리들이 기계를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엉망으로 고장나 있었다. 고장나 버리다니. 이거 아까 그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멋대로 작동시켜서 고장낸 거예요. 틀림없군. 이 기계는 한 대에 1억 엔씩이나 하는 것들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태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난 학교로 전화를 걸었다. 타카이사님, 언제나 늘 신세가 많습니다. 어찌 지내시나요? 오늘 직업 체험을 갔을 텐데 어떠셨는지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더 이상 학교에 10억 엔씩 기부하는 걸 그만두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충격이 너무 심해서 오늘은 이만 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난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어제는 정말 최악이었어. 아침부터 교장 선생이 호출이 있었다. 지루한 직업 체험 보내서 미안하다. 뭐 그런 말을 하시려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네 때문에 이와마사 공장에서 매년 받던 기부금이 징발해버리게 생겼어. 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겐가?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해가 안 되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아니 어차피 기부금이라고 해봤자 1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럼 공장에서 기부를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이러는 거야? 일단 그 자리에서는 어찌어찌 빠져나와 교실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그러고 보니 로봇 청소기들이 안 보이네. 언제나 교내를 순회하며 청소를 하고 있던 로봇 청소기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갑자기 전교생을 모아 집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오늘부터 청소는 각자 반에서 담당을 정해 실행하도록. 그리고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드링크바도 없애겠습니다. 아니 교장 선생님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발표된 이 학교의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이 폐지된다는 소식. 거기엔 나도 납득할 수 없었다. 선생님, 이 학교를 더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런 혜택들이 없어지면 이 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확 줄어든다고요.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나? 참나, 이게 다 자네 때문이었어. 그게 무슨... 뭐야, 이게 다 마나미 선생님 때문이라고? 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나 많은 혜택들이 사라지는데 꽤나 큰 사고를 저질렀나 본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교장 선생님, 대체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자네 그걸 알면서도 묻는 건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야? 지금부터 이와마사 공장에 사죄를 하러 갈 거니 당연히 자네도 따라오게. 네. 교장 선생님의 말과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다시 그곳으로 따라가게 된 나. 저 허름한 공장에 또다시 가게 되다니. 교장 선생님은 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사장님, 이번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뢰가 많은 줄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자세로 찾아온 교장과 그 선생. 그렇다. 난 이 회사의 사장이다. 사장? 이 녀석이 사장이었다는 거야? 참나,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사장이라니. 이 회사도 별 볼 일 없는 회사겠구만. 그렇네요. 교장 선생님은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으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난 그렇게 말하며 고장난 기계가 있는 방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엉망으로 고장나서 고칠 수 있을지영. 그렇네요. 이건 정말... 사장님, 이건 거기 계신 선생님과 직업 체험을 하러 온 학생들이 제멋대로 만지는 바람에 고장나버린 기계입니다. 직업 체험 중에 무리해서 몰래 빠져나와 이 기계를 허가 없이 엉망으로 만진 탓에 이렇게 고장나버렸죠. 이럴 수가...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 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아니, 그도 그럴 게 별로 만지지도 않았는데 금방 고장나 버렸다니까요. 원래 좀 고장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기계는 1억 엔짜리죠. 이 기계 정말 대단한 기계라고요. 뭐라고? 1억엔? 무엇보다 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과 일부 학생들의 태도 때문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학생들은 둘째치고 선생님이 저런 태도라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교장 선생님은 계속 사과를 했다. 그러나 고장을 낸 장본인 선생님은 사과는커녕 이런 허름한 공장에 1억엔짜리 기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큰 금액으로 보상받으려고 꼼수 쓰는 거 아니에요? 자네 아까부터 보자 하니까 정말 이와마사 정밀기계는 매년 아주 큰 금액을 기부해주고 계시다고. 아니, 그래서 그게 대체 얼만데요? 어차피 1만 원 정도 아니에요? 무려 10억엔이라고. 네? 10억엔? 그런데 자네의 그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에 기부를 중단하시겠다고 했다고. 그 때문에 우리 학교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야. 말도 안 돼. 원래 우리 회사는 아버지가 세운 회사였다. 가까이 있던 이 중학교가 정말 허름했기에 지원하기 위해 매년 꽤나 많은 금액을 기부해왔다고 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쁩니다. 아버지가 병을 얻으셔서 회사를 물려받게 된 이후에도 난 기부를 계속해왔던 것이다. 내가 설명해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 그 문제의 선생. 이런 허름한 공장에 10억엔이나 있을 리가. 그때 저기다, 사장님. 취재해야 해. 회사로 취재 기자들이 왔다. 뭐지? 대체 무슨 일이지? 신기종 스마트폰 생산의 일시중지 원인이 이와마사 정밀기기라고 들었는데요. 이 공장은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는 금속을 제조하고 있는 세계 점유율 1위의 공장인데요. 부품 생산이 중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기계가 갑자기 고장 나버렸거든요. 설마 그 기계가... 맞아, 바로 이 기계라고. 갑자기 고장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저기 계신 여자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 발언으로 한꺼번에 선생 쪽으로 몰려드는 취재진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무슨 일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새 스마트폰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게...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하시는 것 같으니 제가 대신 설명해드릴게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 후 선생의 문제 행동이 이 세상 모두에게 알려졌고 그러시면 안 되죠. 멋대로 행동하시다니요. 그것도 학생들을 선동해서 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편 난 그 중학교에서 이상했던 건 그 선생님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부는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청소 로봇과 드링크바도 예전으로 돌아갔지만 나도 목이 좀 마르네. 살짝 써도 되겠지? 잠깐. 모두가 다 써도 자네는 안 돼. 너무해. 그리고 선생은 고장낸 한 대 1억엔짜리 기계값을 보상해야 했으므로 아무것도 살 수 없잖아. 매월 월급에서 기계값을 공제하게 되었고 가난한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직업 체험은 어땠나요?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요.